네. 나이가 들수록 혹은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커질수록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고민?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좋은 옷이나 비싼 차 같은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이에 대한 갈증이죠. 바로 품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한국경제계의 거목 고 이병철 회장이 평생에 걸쳐 고민했다는 품격에 대한 그의 철학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요, 단순한 성공 비결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내면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출발점이 이병철 회장이 품격의 시작을 옷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좀 의아할 수 있죠. 결국은 외모인가 하고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옷은 명품이나 트렌드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비추는 거울, 그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자료에 나오는 내 옷이 내 보고서다라는 일화가 그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아, 그 부분이 저도 참 인상 깊었어요.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을 말한다. 솔직히 이 말만 들으면 좀 뭐랄까 구시대적인 가치관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배우는데. 맞아요. 오히려 옷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죠. 그가 말하는 건 옷의 가격표나 브랜드가 아니에요. 구겨진 셔츠는 마음의 태만함을, 그리고 흙탕물이 튄 구두는 정돈되지 않은 삶의 자세를 드러낸다. 이런 거예요. 즉,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매일 자신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가꾸는 태도. 그게 품격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이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걸 넘어서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의식에 가까워요. 아,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보다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위한 장치라는 거군요. 자료에 그가 매일 아침 옷을 고르면서 이 옷이 오늘의 나를 대표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단순히 옷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날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는 일종의 명상 같은 거였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구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를 꾸미는 것과 나를 가꾸는 것의 차이입니다. 꾸미는 것과 가꾸는 것. 네. 꾸미는 것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라면 가꾸는 것은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죠. 이병철 회장이 늘 각 잡힌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편 것. 이게 남들에게 권위적으로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의식이었던 셈이에요. 옷이 내면의 자세를 만드는 도구가 된 거죠. 그렇군요. 외적인 요소가 오히려 내면을 다잡는다는 발상이 참 흥미롭네요. 그렇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자리 잡히면 자연스럽게 그게 타인과의 관계로도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품격 있는 사람은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네 가지 행동이 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네,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조언일지도 몰라요. 하나씩 짚어보면 전부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돈으로 관계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였죠. 네, 자기가 수입값 몇 번 더 냈다고 우쭐대거나 은근슬쩍 자기 재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라. 이건 정말 뜻깊은 부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SNS만 봐도 자녀의 성취를 전시하는 게 거의 일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예리하게 짚어냈어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나 가정의 화려함을 내세주게 말라는 것. 네 번째는 험담으로 공감을 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 네 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바로 과시와 비교를 유발하고 타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점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돈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모두 결국 나는 너보다 이만큼 낫다는 걸 보여주려는 욕망이고, 험담은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으로 형성된 가장 값싼 유대 방식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돈으로 쌓은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무너지고 자랑으로 얻은 관심은 시기심을 낳고
험담으로 맺은 유대는 결국 불신으로 끝난다. 이렇게 봤어요. 이런 관계는 모래성처럼 위태롭다는 거죠. 품격 있는 관계는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는 마음의 온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자식 자랑에 대한 일화는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했어요. 한 모임에서 누군가 우리 아들은 의사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우리 아들은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야 라고 답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는 그 경험담이요. 바로 그 이야기죠. 그 경험 이후로 그는 다시는 자식 이야기를 경쟁의 언어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의도치 않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마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겠죠. 여기서 품격이란 단순히 세련된 매너가 아니라 타인의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헤아리려는 깊은 공감 능력이라는 게 드러나요.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배려는 평생의 신뢰를 만든다는 그의 말이 이 일화에 그대로 담겨 있죠. 와, 그 이야기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좀 아프네요.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들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돼요. 결국 옷차림이라는 자기 존중에서 시작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그리고 이제는 말 그 자체로 품격의 핵심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품격은 말에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료에 이런 일화가 나오잖아요. 한 젊은 직원이 아주 비싼 고급 양복을 빼입고 출근했는데 그걸 본 이병철 회장이 툭 던진 한마디가 좋은 옷을 입었으니 이제 그 옷에 걸맞은 말을 하게 였다고요. 아, 정말 멋지네요. 그쵸. 옷으로 만든 첫인상은 하루를 넘기기 어렵지만 말과 행동이 남긴 인상은 평생을 간다는 철학이 담긴 말이죠. 옷에 걸맞은 말이라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 말이네요. 그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깊게 하라고 유독 강조했던 것 같아요.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는 일단 말을 멈추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하루를 넘기는 지혜. 그게 수많은 관계의 파국을 막아주었다고 회고하죠. 그쵸. 말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진 도구라서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지만 잘못 쓰면 관계를 베는 칼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 차이는 결국 말에 담긴 마음의 온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품격의 요소로 듣는 태도를 꼽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자료의 백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무릎을 쳤어요. 젊은 시절에는 자신처럼 말이 빠르고 논리적인 사람이 유능하다고 굳게 믿었는데 어느 노년의 선배가 해준 진정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일세 이 한마디에 인생관이 통째로 바뀌었다고요. 맞아요. 경청이야말로 상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자 리더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깨달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말만 쏟아내는 리더 앞에서는 모두가 입을 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진심으로 들어주는 리더 앞에서는 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세워진 직원 한 명 한 명의 자존감이 결국 조직 전체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듣는 태도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보여준다는 통찰이죠. 정말 그러네요. 자기 존중의 옷차림, 타인 배려의 행동,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경청의 태도까지. 품격의 요소들이 점점 내면으로 깊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사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바로 비움이라는 개념이요. 네, 바로 그 비움이 이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체험의 결과물이라면 품격은 역설적으로 비움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오고 분노를 비워낸 자리에 평화가 깃든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지점에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병철 회장은 한국 최고의 기업을 일군 말 그대로 평생을 채우고 쌓아 올리고 이루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 인생의 마지막 깨달음으로 비움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 철학이 가진 깊이를 보여주는 지점이죠. 그가 말하는 비움은 재산이나 성공을 다 버리라는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옳다는 아집, 내가 더 낫다는 교만, 인정받고 싶은 욕심 같은 것들. 이걸 비워내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로는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자랑으로 가득 찬 대화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요. 아, 그런 의미의 비움이군요. 직함, 재산, 명예 같은 화려한 껍데기를 다 벗겨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순수한 인품의 결, 그걸 진짜 품격이라고 본 거네요.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품을 수 있다는 비유가 이제야 확 와닿아요. 맞아요. 이전의 모든 덕록들이 이 비움과 연결돼요. 자기를 비워야 타인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네,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비워야 상대를 배려할 수 있죠. 분노를 비워야 온화한 나를 할 수 있고요. 결국 품격이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위해 내 안에 무엇을 기꺼이 비워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아주 수준 높은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이병철 회장의 철학을 통해 품격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단정한 옷차림이라는 자기 존중에서 시작해서 모임에서 타인을 헤아리는 행동과 말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비워냄으로써 완성된다는 하나의 여정처럼 느껴지네요. 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채워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이 시대에 오히려 비워낼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는 그의 조언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품격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낸 것이다. 이 말이 오늘 내내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당신의 오늘 하루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품격을 위해 오늘 단 하나 비워낼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어쩌면 그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남을 판단하고 싶은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작은 비움이 만들어낼 당신의 하루를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